안녕하세요. All Time High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코린이들 구하러 한번 Let's get it 합시다. 이렇게 뉴스 시작하고요. 인스타그램 All Time High 777 팔로우 안 하신 분들 팔로우 해주세요.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준비 중이고 나갈 예정입니다. 자, 바로 공지사항부터 오늘은 설명 좀 할게요. 현재 단톡방을 제가 2개를 운영 중이고요. 이번 하락장에 진짜 멘탈이 많이 흔들리셨을 텐데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따로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단톡방으로 좀 더 소통하고 멘탈 케어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우리 돈버 오타팸 일반 구독자분들, 일반 팬분들을 위한 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듯이 정보에 차등을 두는 건 없어요. 제가 누구 방에는 좋은 정보, 누구 방에는 좋은 정보 아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익명의 이제 다수가 여러분도 다 아셨겠지만 하락장 되고 이런 장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욕하고 또 선동하고 다 팔고 나가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비트코인 끝이다, 등등등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도 잠시 닫아놨는데 이게 익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이제 좀 멘탈 관리나 소통을 위한 방으로 이제 또 후원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찐팬 인증을 하신 거니까 인증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방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시면 멤버십으로 이제 후원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단톡방 주소가 나올 겁니다. 그거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말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임원진들하고 얘기 중인데 유튜브 방이 또 한 1,400명 가까이 되어서 이번 주말까지 지금 닉네임 ATHD에 점을 다 다신 상태일 거예요. 이거의 점을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동, 악질, 유령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하는 건강한 조정이니 유튜브 보시고 또 못 봤다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강퇴 당하시면 문 다시 닫아놓고 다시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또 열어드릴 테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이트 브리핑 갑시다. 40K 돌파 축하. 정말 좋아. 비트가 40K를 돌파했다는 건 단기간 추세가 한번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그때 40K가 깨지면서 하락장으로 돌아섰다라고 하고 거의 30K, 28K까지 막 쭉쭉쭉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0K가 다시 돌파됐다라는 건 단기간의 추세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하락장에서 다시 조정장의 느낌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반등해서 상승장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쵸? 상승장이 되려면 지금부터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43K 돌파, 다시 42, 41 갔다 또 45 돌파, 또 내려왔다 48 돌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하고요. 그쯤 되면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은 플러스가 생기시면 분할 매도 해주시고요. 현금을 확보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줍줍 분할 매수로 그러면서 이런 전술을 테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40K가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이 되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이 40K가 깨지면 다시 한번 현금 확보 비중을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확보가 50%이신 분들 30%로 줄여나가면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48K가 되면 10%까지 현금 확보를 좀 줄여놔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상승작으로 바뀌는 거니까. 오케이? 5월 마지막 주에 확실히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저번 영상부터 말씀드렸는데 참 다행입니다. 그래프가 아직까지도 이 상식선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우리 함께 똑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good job. 오케이? 만약에 5월 마지막 주 주말이 지금 껴있잖아요. 이때 다시 이탈을 한다. 그리고 자리를 사는 게 어렵게 해주면요. 6월도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금에 나오는 회복이 버텨주면서 6월 첫 번째 주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6월의 반등이 48K 위로 올라가면은 진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쵸? 푸르르르한 불장이 여름에 나올 겁니다. 진짜로. 와우, 너무 좋겠죠? 역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요, 지금 생각보다 기관들이 너무 시게 때렸다가 진짜 후드려 패려다가 너무 자기네들도 맞은 거죠. 지들도 물리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도 계속 때리니까 미국 쪽에서 바로 호재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고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는 무슨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비트코인 advocate, support 옹호론자였는지 싶을 정도로 태도를 한 180도 바꿨습니다. 그쵸? 레이 달리오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아주 그냥 다 그냥 가져다가 어떻게든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호재를 계속 터트리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401K 연금 이야기도 나왔죠.
지금 이런 것들을 연달아서 터뜨리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때리는 걸 미국이 다 받아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중이니 이런 것도 지켜보시면서 세상 흐름을 같이 느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케이? 굿. 자, 영어 뉴스 좀 한번 보죠. 보세요. 얼마 만에 보니 40입니까? 40. 웰컴. 여기서 행보하면서 쭉쭉 계단식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들 다 올라가죠. 비트가 오르는데 누가 안 오릅니까? 아직도 뭐 물론 멀었긴 하지만 다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이다, 뭐 BNB, 이오스, 스텔라, XRP, 유니 새로 왔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코인 새로 이번에 좀 하나 얹어왔습니다. 자, 재밌는 것 중에 뭐 여전히 비트코인 마이닝 set to wane in China. 차이나는 계속 green concern과 financial risk 때문에 그쵸? 뭐 기후, 어떤 자연과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어떤 돈 이런 리스크 때문에 지금 때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가 또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저는 근데 오늘은 요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여가지고 Is cryptocurrency 암호화폐가 passive income 암호화폐 이게 불로소득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단톡방을 만들었을 때 이름도 불로소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암호화폐가 물론 정말 유망하고 암호화폐의 미래가 있다. 진짜 대단한 이노베이티브한 혁신이다. 은행과 전통 금융권이 바뀔 거다. 어떤 핀테크도 바뀔 거라 믿어서 암호화폐를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만 하지만 암호화폐도 하나의 섹터예요. 이 암호화폐가 다른 섹터로 또 흐르면서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거든요. 뭐 그게 주식이 되었든 그게 뭐 부동산이 되었든 그게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passive income 쪽으로 들어서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cryptocurrency가 불로소득을 진짜 really sustainable 이게 유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저도 항상 궁금해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린 게 뭡니까? 바로 DeFi 쪽이잖아요. DeFi 그거 관련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passive income as money 뭐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거는? 아코했다. 네 이거 에러인 것 같아요. 이런 글자 없죠? 이타스 TMs 이런 말 없잖아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time AC 욕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Money comes in. 돈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Every month, whether you show up or not. 너가 뭐를 하든 말든, 너가 show up 하든 말든, every month, 매달 돈이 들어온다. 이거를 passive income, 불로소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저도 동의하는 얘기죠. 이 passive income이라는 게, passive라는 게 수동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repeat. 반복되면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이런 뜻인데 이게 정말 financial freedom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의 뭐 취미 생활이든 일이든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뭐 하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립토커런시가 가능하냐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still very much alive. 정말 가능하다. 정말 좋아. Still very much alive.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DeFi가 아직도 많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스테이킹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록파이나 셀시어스 같은 거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인을 집어넣으면 그 코인의 숫자로 돌려주는 거 그리고 USDT도 마찬가지잖아요. 10% 가까운 이자율을 지금 돌려주고 있고 크립토닷컴의 크로우를 스테이킹하면 14, 15%의 이자율을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매달 쌓이면 그게 이제 또 돈이 된다라는 얘기죠. 캐시FX 같은 것도 이제 불로소득의 하나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passive income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니스왑도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제가 왜 유니를 또 가져왔는지를 알겠죠. Another project that is that center stage of passive income 불로소득의 한가운데서 유니스왑이 있다. 유니스왑이 decentralized exchange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 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스와핑을 하면서 돈을 generate passive income이 가능하다. 불로소득을 인컴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다 해석은 하지 않을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디파이 스테이킹이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갈 수 있는 데가 많고, 불로소득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가치는 변동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통 금융시장이 바뀌어 나갈 거고, 은행이 이런 걸 못 쫓아오면, 은행들도 싹 다 구조조정되고, 바뀌는 게 많을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좀 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계속 호재를 좀 열리고 있고요. 이것도 재밌죠. HSBC는 doesn't want in on Bitcoin mania. HSBC가 바로 중국 여기에 때려놨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비트코인 매니아 할 필요 없다는데 이것도 HSBC가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뒤에 있는 중국이 HSBC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언젠가는 말 한마디 이런 거는 바로 바꿀 수 있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저러는 거 겁주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 인사이트 뉴스 몇 개 보겠습니다. 중국 바로 나오네요. 또 바비 리가 중국 채굴 금지가 비트코인의 스트레스 테스트할 기회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채굴을 금지하면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좋은 스트레스 테스트 기회가 될 거. 그러니까 이제 바닥 리테스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없어도 비트코인이 얼마나 서스테이너블한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이제 뭘 기다리면 되냐면 채굴 장비를 해외로 옮기는 거.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 그럼 하면 되지 이런 겁니다. 그쵸? 그리고 비트코인은 중국이 단순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채굴은 뭐 한 나라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좋아인 겁니다. 오히려 좋아. 중국, 너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필요 없어. 이런 거죠. 흐름을 과연 중국인데 이거 포기하겠습니까? 중국은 포기 못해요. 중국 포기 못함. 바이비트 6월 15일부터 중국 휴대폰 번호 가입자 로그인 차단.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의 거래소 바이비트가요, 이제 중국 휴대폰 번호로 하는 건 차단한다고 했는데, 근데 애초에 작년 9월에 있었던 건데 이것도 또 언론 플레이를 다시 또 하면서 중국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 이제 거래소 못 쓰게 한다라는 것처럼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마치 작년에는 뭐 썼었어? 작년에도 차단해 왔었는데.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번 단속을 세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현재 중국이 부동산 버블을 지금 통제하는데 고전하고 있답니다. 이제 부동산이 좀 어려운데 비트코인까지 버블이 생기면 이제 자기네들이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이런 걸 싫어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 채굴은 전기 소모가 많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제가 밑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하나의 그냥 이유인 거지 이게 큰 이유만은 아니에요. 셋째는 자본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돈들이 중국 공산당에서는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바로 세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메꿔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근데 세금을 못 때리면 즉 돈이 새어 나가는 거 이거 싫어하는 거구나. 이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환보유고가 약 1조 달러 감소한 적이 있다. 이런 것들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날을 세운 거로 보입니다. 자, 에이다 창시자 역시 우리 찰스 허스킨스는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이다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말하지만 최소 3불은 갈 것 같아요. 찰스 허스킨슨이. 그래서 POS 블록체인은 규제 영향을 안 받는다. 모빌리티가 있어 전 세계 어디에나 가능하고, 그래서 에이다가 지금 잘 되니까 중국 채굴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카르다노, 에이다 이거 써라 이런 뜻입니다. 캐나다 우리 단풍국에서요, 플로닉스 거래소 증권법 위반 협의를 고소했어요. 이게 뭐냐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을 예치하고 거래할 수 있는데 이게 증권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런 것들 지금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역시나 밥그릇 싸움. 증권 vs 암호화폐 토큰화 관련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규제가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규제가 빨리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고요. 중국 관영 매체 후속 규제를 전망한다. 계속 규제할 거라는 거죠. 타겟은 누구야? 채굴과 레버리지 거래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나 중국 공산당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규제 당국이 적절한 시기에 보호 규제에 나설 거고 과열되었던 데에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거를 다시 나오면 후속 규제할 거다. 그쵸?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를 계속 때릴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미국 상장 채굴 기업이 70%의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다. 이거 뭐 좋은 거죠.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탄소 중립이랑 이산화탄소 배출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흡수할까 만들어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Renewable energy, sustainable 하게. 그런 거 이거 좋은 겁니다. 사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이번에 마이닝 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sustainable 지속 가능성이 있는 initiative 어떤 프로젝트를 목표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잘했잖아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그쵸? 환경 얘기를 해서 환경도 잡으면 되지.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영국 은행들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주범 지원. BTC 채굴보다 심각. 이거 보십시오.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뭐래요? 영국 은행들이 이 황당한 건데 그린피스와 세계자연기금이 최근 발표한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according to 런던 소재 영국 은행들이요.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래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은행들이 지금 CO2 배출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돈을 대주고 있는 거라고. 이들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연간 8억 5천만 톤의 지금 CO2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지. 보고서는 런던을 국가로 본다면 전 세계 CO2 배출 순에서 9위에 런던 하나, 도시 하나가 9위에 해당된대요. 비트코인 30위권인데 이게 뭡니까? 장난하니? 그쵸? 은행이든 뭐 어디에서 비트코인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자꾸 후드를 팬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들은 그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은행들은 잘 하고 있냐고. 과거에도 얘기한 적 있죠. 이런 얘기 나왔어요. 제가 코웃음 치면서 그때 누구였지? 어디 노르웨이인가? 노르웨이 덴마크였나요? 덴마크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제가 옹호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물론 이렇게 계속 좋게 가서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요 환경 문제도 없다? 이건 정말 좋아. 그리고 이건 진짜 all time high 가능하지. 뭐 더 이상 깔 게 없잖아. 안 그래도 완벽한데 더 깔 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근데 전 이럴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은행들이 더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금강원의 부국장이 업비트로 이직 압도. 이것도 재밌는 거에서 말씀드린 건데 리플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백악관에 누가 리플 이사가 되고 금강원의 부국장이 업비트로 이직 압도. 이런 게 뭐냐면 전문가들도 아는 거예요.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그쵸? 단순하게 이게 투기면 금강원 부국장까지 하신 분이 업비트로 오겠습니까? 백악관에 누가 리플로 오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쵸? 블록체인 전문가로 불렸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오고 있겠다라는 거고. 리플이 XRP 레저 통해서 NFT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적은 수수료와 친환경 강조. 이런 것도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레저를 통해서 지원 계획을 밝혔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에너지 소비하고 12만 배 효율적이다. 계속 리플도 뭐라고 할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좋은 아주 호재입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그리고 레버리지. 이게 이제 선물을 얘기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트레이더, 선물하시는 뭐 저를 비롯한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을 하락시킨 주범이었다라는 건데, 이건 아직까지 암호화폐 볼륨이요.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치는 변한 게 없고, 숏을 쳤다가도요, 롱이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어서 그렇고, 더 많은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레버리지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 10억 달러, 10 trillion dollar 암호화폐 시총. 이때가 되면 mature해질 거다. 계속 이 기관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보는 거죠. JP모건 코인베이스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 시장 정말 여전히 밝다. 우리 JP모건 아주 열렬한 지지자야, 이 정도면.
아주 그냥 가능하지. 누구보다도 왜 이렇게 good vibe, 이런 파시티브한, 파지티브한 회사였나요? 언제부터 여기서는 좋은 얘기밖에 안 보여요? 전망이 여전히 밝고 60% 이상 반등할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러면 나는 청개구리들이라. 모건 스탠리 CEO 미 연준 2022년 초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2021년 전 겨울 봅니다. 예, 저는 모건 스탠리 CEO가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 안 믿고요. 2021년 겨울, 저는 늦가을, 빠르면 초가을에 다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진짜 언제인 줄 알아요? 이때가 비트코인이 1억 됐을 때.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1억 되었을 때 하락장, 이제 폭락장이거든요. 이거를 앞두고 좀 던지고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때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집중해가지고 싹 다 모아서 이 흐름을 꼭 맞춰드릴 테니까 꼭 구독하시고요. 저랑 같이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 낙하산, ATH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야죠. 뛰어내려야 합니다. 마크 큐벤,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폴리곤을 정식 후원하겠다. 예, 이거, 매티치. 제가 이거 보고, 매티치 이거 진짜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폴리곤의 후원자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이러면, 매티치도 이걸 추가해야 돼요. 추가할 수 있나? 매티치. 있네요, 바로. 오케이, 오늘 28%가, 데리고 가야지, 큐번이 형. 이거 추가를, 관심 종목을 못 추가했네. 이제라도 하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매티치 좀 공부를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마크 큐벤 형님이 하시는 건 이제 좀 많이 쫓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왜 나한테, 서로 팔로우가 안 돼 있나? 인스타가? 이거 좀 누가 마크 큐벤님 전담 마크에서 알려주기로 하잖아요. 우리 도미닉님 아니었어? 도미닉 짱. 좀 부탁해요. 또 누구야? 라오파우님이랑 마크 큐벤 이런 분들은 좀 같이 해야 돼. 봐봐, 매티치 추가한 거 나타나니까 보세요. 28%가 먼저 갔잖아요. 그쵸? 블럼버그 중역자 BTC 여전히 10만 달러 향해 가는 중. 나도 동의하지. 조정은 받았지만 여전히 10만 달러 향해 가고 있다. 저희 또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쵸? 촉발행위 탄소 한마디로 환경 이슈인데 이건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환경 친화적이 돼가. 이건 좋은 거죠. 시세를 낚아는 관련 투자를 트위터에 공유했다. 구게나이의 CI 비트코인 이더리움 추월 새 암호화폐 등장 정보. 요건 되게 재밌었어요. 흥미로워. 자, 비트 이퀄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그래서 추월은 안 돼요. 이건 끝이에요. 이건 팩트인데 새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아주 잘 된, 이게 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떤 거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죠. 새로운 암호화폐가 이런 걸 극복하면서 우위성을 가질 것. 비트코인 등 소수주한 대다수 코인들이 결국 뭐 다른 거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합쳐진다는 거죠. 메이저 코인들로 합쳐지고 새로 나온 코인이 다 흡수할 수 있을 때. 전 이거 어느 정도 동의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코인을 계속 공부할 겁니다. 공부하고 쉐어 해드릴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지코인 조직도 없고 보고도 안 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도지코인의 도지파더이긴 하지만, 이제 도지코인을 갖고 manipulate, 이건 이제 자기가 조종이나 manipulate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도지코인 자신의 회사를 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답글을 한 거죠.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무슨 도지코인의 CEO냐. 이건 아니고, 난 그냥, 시바도지, 요게 아니고, 그렇죠? 맞죠? 시바도지? 그렇게 갑자기 발음이. 시바이누, 도지. 이 친구 둘을 좋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바이누와 시바도지. 오케이?
장기 투자자 페닉셀 없었다. 우리도 없었지. 장기 투자자 및 누구? ATH, 오타, 돈버팸. 우리는 페닉셀 없죠. 똑깬데. 그쵸? 73% 여전히 수익 상태. 우린 그래서 수익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손 안 털어. 우리 바로 스트롱핸드야. 우리 아주 강한 손들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약세장의 보유기간이 비트코인 움직임 오히려 감소했고, 하지만 오히려 고래들은 증가했고 우리도 증가했죠. ATH도 하락장을 매집의 기회가 됐죠. 아주 잘했고 가격 급락을 했지만 뭐 상관없고 수익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손해를 본 투자자, 와 이거 진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손해를 본 투자자들 최근 3-4개월에 비트코인을 매입한 신규 투자자, 무슨 말이야 이거? 코린이 언제 4월 정말 올타임 하이일 때 들어온 분들은 싹 다 나갔어요. 들어온 분들. 아니면 뭐 올해 뭐 한 2월, 3월 등등 코린이들. 우리는 진짜 잘 참은 겁니다.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워. 지금 어깨에 손 올리시고 토닥토닥 한번 합시다. 토닥토닥. 진짜 잘했다. 이번 폭락의 배경으로 공황 매도 패닉셀이죠. 하지만 장기 보유자는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 말씀드렸죠. 스트롱핸드들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 암호화폐 가치 저장 수단 거래 매개 모두 아니야. 또 우리 리차드 클라리다. 이거 정말 클라리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매우 클라리다. 매우 클라리다. 근데 이런 건 오히려 좋아져. 암호화폐 일종 가치 전환사든 거래 매개를 보지 않아줘서 오히려 좋아.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할 수 있다. 말장난도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면 역할을 하는 거지. 화폐 대체품으로 화폐 대체 안 할 겁니다. 비트코인 뭐라고 했죠? 저희가 디지털 금, 디지털 애셋, 자산입니다. 화폐는 화폐대로 내비두세요. 내비두고 화폐 인플레이션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되면 금과 같은 역할이 필요한 거, 그게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하게 화폐도 아니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 그쵸? 오히려 도지코인이 이제 화폐를 할 수 있겠지.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클라리다. 공부 안 하면 클라리다. 자, 코인베이스 기업 월가 고객 유치 새 버전 프라임 브로커리지 런칭했답니다. 월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VVVIP들 유치하기 위해서 가격도 싸졌겠다. 가격 다 내리니까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런칭해버리네. 와, 이 시기보소. 가격 다 내니까 이제 런칭 해가지고 고객 유치하려고 이제 또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이 처음인 걸 이번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은행, 대형 투자자 기업들이, 대차 대조표, 캐시, 그거와 이제 뭐, liability잖아요. asset과 liability를 암호화폐 추가하라고. 와. 시기 보세요, 시기 보세요. 그쵸? 영국의 러비스트가 의회에 명확한 암호화폐 정책 수립을 촉구시켰네요. 우리 러비스트가 이제는. 힘을 내는 거죠. 이제 아예 인비저블 핸드들이 나와서 속도 좀 내, 좋은 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영국에 가가지고 가장 강력한 금융 러비스트 중 하나니 The City UK가 명확한 규정 발표. 왜냐면 규정 발표만 확실히 나면 그때도 떨어질 거 떨어지고 바로 불장이에요. 이것도 진짜 규제는 나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 오히려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거예요. 큰 돈들이 들어올 수 있게. 진짜로. 기관은 영국의 높은 성장성 잠재력이 높은 이 분야에서 어떤 분야야?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이 분야. 누가? The City UK가 세계를 선도하는 포지션을 차지하길 희망한다. 정말 대단하네. 발표 배경이. 기관은 7개의 디지털 자산 분류법을 본인들이 제한까지 해줬어. 이 기관들이 제한을 다 해주네요. 제한을. 이렇게 좀 해줘. 왜? 암호화폐 이제 어떤 거야? 높은 성장성도 있고 잠재력도 높아. 근데 이 얘기는 아직 뭐냐면요. 이런 얘기 언제 해요? 여러분 FM 아세요? FM이라고, 뭐 어쨌든 어떤 얘기냐면 축구 유망주를 얘기할 때요.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건 메시 같은 최고 선수에게 쓰는 말은 아니에요. 메시는 이미
다 성장을 해버렸고 잠재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도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다라는 건 아직도 미성숙한, 그러니까 immature하다는 거죠. 하지만 어때? 제2의 메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제2의 메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재무부 백악관의 암호화폐 리스크를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주의해야 할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관망하는 자세, 여전히 아직도 오히려 좋아인 상태입니다. 미현준 의사 현 암호화폐 정책 평가에 전속력 내는 중. 갑자기 빨라지죠? 엄청 빠르게. 시간이 없어. 미국도 지금 엄청 빠르게 전속력이래. 전속력 진짜 풀 파워로 가고 있는 거죠. 풀 파워. 시간이 없어. 규제 프레임워크 구출 후에 TF를 출범할 예정이래요. 통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곧 다 왔습니다. 곧 다가온다. 뭐가? ETF 승인 플러스 불장. 왜? 규제만 되면 돼. 규제만 나오면 ETF 승인되고 불장 나오는 겁니다. 누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왜 비트가 1억 가냐고요? 안 갈 수가 있냐고. 가능하지. 진짜 가능하지. 정말 좋아. 오히려 좋아. 아주 그냥 다 쓰자. 오히려 좋아. 진짜 이거 풀 파워로 전속력 내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쉬 청장님에서. 자, 그레이스케일은 어떤데요? 보유량 변화 하나도 없고 라이트코인 늘렸죠.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하락장에도 하나도 손절치고 나간 게 없답니다. 자, 당부의 한마디입니다. 이렇듯 앞에 쭉 얘기했듯 돈버 오타팸 여러분, 또 이제 비트코인이 또 여러분 마음에 좋아지고 계시죠? 근데 비트코인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한 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가격만 계속 바뀐 거죠. 펀더멘탈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가치는요. 비트는 영원히 비트일 겁니다. 그러니 저처럼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계시다면 이런 하루하루 장에는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과도 같은 새로운 흐름인데 그 흐름을 타기까지, 그런 파도를 타기까지 앞으로도 계속 파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격도 안정화가 될 거고 그럴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시장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알았고 비트코인 푸르르르한 불장이 남았다. 1억 간다는 전략이 있으면요. 전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하락장이 됐거나 이렇게 지금 다시 40K로 올라가거나 하면.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간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것이 행동을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자꾸 내 머리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확실히 아직 아는 것이 부족한 것이니까 그건 공부하셔야 되고 공부하고 똑게 돼야 됩니다. 오케이? 한마디 요약입니다. 저는 오늘 진짜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우리 돈버 오타팸 여러분 정말 수고했어요. 진짜로 잘 버텼습니다. 아직도 버텨야 될 게 끝이 난 건 아닐 수 있는데 계속 인사이트를 제가 제공해드리고 뉴스 보여드리고 같이 이야기 하잖아요. 왜 버텨야 되는지, 가치가 있는지. 그쵸? 정말 수고했어요. 과거의 나에게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우리 또 코린이들 구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었을 코린이들 안 구하면 다 손절치고 나가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노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